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23일 일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4-2-2-2-2다. 우수인은 좌측 풀백에서 과감한 오버래핑보다는 안정적 수비 커버에 무게를 두는 타입이다. 푸지모토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전진보다는 커팅과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끊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코노는 이선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과감하게 침투하는 대신 짧은 패스로 안전한 전개를 추구한다. 시미즈 포메이션은 4-2-3-1이다. 타카하시는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지만 빠른 뒷공간 침투보다는 버티고 내주는 움직임이 많다. 시아피샤바는 좌측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과감한 돌파보다는 볼을 지키며 템포를 늦추는 성향이 강하다. 이누이 다카시는 경험 많은 플레이메이커로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배급은 뛰어나지만 속도감 있는 전진성 전개에는 한계가 있다. 양팀 감독 모두 선수비 후역습을 최우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어 경기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고 견고하게 버티는 스타일이기에 전후반 내내 답답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후쿠오카의 안정적 커버와 시미즈의 조심스러운 전개는 서로를 무력화시키는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양팀이 서로를 지원하는 경기다. 후쿠오카는 전방에서 과감히 나오지 않고 시미즈 역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조심스럽게만 전개한다. 결국 90분 동안 루즈한 흐름 속의 득점 기회는 제한될 것이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는 승부다. 알비렉스 니가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보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이선 연계에 힘을 보태지만 득점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적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돌파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과감한 전개에서 실수가 자자팀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다. 하세가와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전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가시마 포메이션은 4-3-2이며 레오세아라는 강력한 피니싱과 제공권으로 상대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골을 노릴 수 있다. 차브리치는 최근 물오른 감각으로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며 니가타 수비진의 약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시바사키는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니가타는 안정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전방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진다. 반면 가시마는 차브리치와 레오세아라를 축으로 위력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하며 양쪽 풀백까지 적극 가담하는 공격 패턴을 활용한다. 공격 템포와 마무리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파엘 라타오는 피지컬을 앞세운 제공권 싸움과 압박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슈팅 타이밍을 잡아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컷신을 번갈아 사용하며 크로스와 슈팅을 모두 위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카지마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볼 터치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으로 기회를 창출한다.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좌측 풀백으로 왕성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 타이밍으로 공격에 활력을 준다. 장파트리크는 넓은 시야와 패스 배급 능력을 통해 빌드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상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준다. 미야시로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과 침투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세레소는 라타오와 나카지마를 중심으로 공격의 활로를 꾸준히 열지만 결정적 마무리에서 불안정하다. 비셀고베는 장파트리크와 미야시로의 조합으로 중원을 지탱하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측면 노출이 반복된다. 결국 양팀 모두 명확히 앞서는 그림 없이 서로의 약점을 상쇄하며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다. 제발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박스 안에서 세컨드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이 강하다. 윌튼 펠리페는 돌파와 킥력 모두를 갖춘 자원으로 측면에서 순간적인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 미츠타는 이선에서 패스와 전개를 담당하며 템포를 끌어올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3-3이다. 루키앙은 피지컬 기반의 전방 버티기를 통해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는 자원이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의 패스 정확도와 넓은 시야로 공격 방향을 다양하게 전환한다. 오구라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측면에서 빠른 전개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넓힌다. 간바 오사카는 홈 경기에서도 슈터의 공백이 뼈아프고 요코하마 FC 역시 공격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두 팀 모두 확실히 상대를 압도할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한 공방 끝에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결국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인다. 나고야 포메이션은 3-4-3이다. 주커는 300의 중심에서 제공권과 커버 능력의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 수비 라인의 핵심이다. 야마기시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 전환에 힘을 보태지만 공격 마무리에서는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시이아시는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패스 전환을 시도하지만 전방 침투와 과감한 패스는 부족하다.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리소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스트라이커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 헤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토는 2선에서 볼을 몰고 나가며 빠른 전개를 주도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든다. 마르시뉴는 좌측에서 스피드와 크로스를 겸비해 공격의 주 루트를 형성한다. 나고야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구축해 견고한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답답함은 여전하다. 가와사키는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자원을 살려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결국 경기 승부의 무게추는 원정팀 가와사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순간적인 침투와 페널티 박스 안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와부치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능력을 활용해 공격의 폭을 넓히는 자원이다. 특히 아타로는 K리그 울산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그대로 증명하듯 세밀한 킥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흔드는 존재다. 쇼난 벨말의 포메이션은 3-1-4-3-2이며 오다는 좌우 전환 패스와 볼 운반 능력에서 장점을 보여준다. 스즈키는 제공권 경합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발밑 전개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두드러진다. 히라오카는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 압박에 가담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집중력 저하가 자주 노출된다. 오카야마는 아타루를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와 정교한 킥이 경기의 핵심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쇼나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문제로 경기 막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오카야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메노는 빠른 발을 앞세워 측면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사이토는 2선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연계와 패스를 시도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잡는 능력은 부족하다. 모리타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축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패스 속도와 판단이 늦어 흐름이 막히는 장면이 잦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저메인요는 피지컬과 제공권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득점 기대치가 낮고 박스 안 존재감이 희미하다. 나카무라는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과감성이 줄어들어 단순한 볼 순환에 머무르고 있다. 카와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뒷공간을 내주며 불안감을 키운다. 이 경기는 전술적 한계와 득점력 부족이 동시에 맞물려 공격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쿄베르디는 점유율 대비 위협적인 장면이 적고 히로시마 역시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공격진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결국 무득점 공방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승부처는 끝내오지 않을 것이며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다비드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빠른 발을 활용해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 이안 마테우스는 측면에서의 드리블과 컷인 플레이로 변화를 주지만 최근 들어볼 간수와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드러난다. 우에나카는 2선에서 넓은 시야를 활용해 패스를 배급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연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나상호는 좌측 윙에서 순간적인 가속과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페네트레이션을 시도하며 마무리 슈팅에서도 날카롭다. 나카야마는 중앙에서 팀의 템포를 조율하며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오가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요코하마는 여전히 공격 전개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불안한 수비 라인이 발목을 잡는다. 마치다는 나카야마 중심의 빌드업과 나상호의 돌파, 후지오의 결정력이 어우러지며 점점 더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술적 흐름과 심리적 자신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마치다가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